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8번째 시간으로 전남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경북대학교 설명을 드렸어요. 경북대학교 설명을 드리면서 경북 지역의 대학들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경북 지역과 전라남도 지역의 대학을 교차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남대학교가 경북대학교고 비슷한 경향이 있죠. 지역 인재의 거점 주요 대학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전남대학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경상북도 남도에서 또 주요 대학으로 설명을 하나씩 이렇게 교차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3학년도 입시 결과도 발표가 되고, 또 2024년도 수시 모집 요강도 확정 발표되고, 2025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되어졌기 때문에 또 서울 주요 대학도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대학들도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참 바쁩니다. 준비해서 설명을 드릴 내용들도 많고, 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아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이 있거든요.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으로 또 원서 쓰시는 분들은 당장 7월에 이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제 그와 관련이 되어진 또 수업이나 이런 컨설팅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아마 이렇게 의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영상을 올려주기를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시청해 주셔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대학교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지역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해당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영할 일이고, 그리고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대학의 원서 지원의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2024학년도 지역별 선발 인원을 보니까 의대 선발 인원이 가장 높은 지역은 535명을 뽑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고, 그 다음이 555명을 선발하는 경북, 경남 지역이고, 그 다음에 327명을 뽑는 전남, 전북인데, 전남, 전북 지역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7% 정도 되니까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의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매우 좁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남, 전북 지역은 참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의대 합격자 중에서 수도권, 고교 출신자 출신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수시와 정시 전체를 다 합쳤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도권에서 몇 개 대학을 보시면 서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학교를 보면 서울대학교 135명 중에서 서울 지역의 학생의 선발 인원이 48명, 경기가 27, 인천이 4명으로 총 79명이며 비율을 따졌을 때는 57.2%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75.3% 정도의 비율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이에요.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어디에 유리하다? 서울, 경기, 인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인데, 이 선발 인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57%, 72%의 선발 비율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어디에서 나오는 비율이다? 대부분 정시 선발 인원에서 대부분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의 비율이 높으면 정시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수도권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 수시 선발 비율이 높은 학교로 봤었을 때는 결국은 어디 학생들에게 유리하냐면 지방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전남대 같은 경우를 보면 125명의 선발 인원 중에서 서울, 경기가 18명, 그 다음에 서울이 18명, 경기가 12명, 인천이 1명이고요. 전체 선발 인원은 31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24.8%에 해당이 됩니다. 전북대학교는 26.8%, 원광대학교는 50.5%, 조선대학교는 40% 정도 되어지죠. 이런 비율의 차이가 있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수시와 정시의 비율, 정시의 선발 인원이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볼 수 있고, 수시 전형,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을수록 그만큼 수도권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이 적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 같은 경우는 24.4%이기 때문에 결국 서울, 경기, 인천 학생들이 합격하기가 어려운 대학이 바로 전남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시행 계획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중에서 기회균등 전형이 있고, 정시에서 일반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2024학년도는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전년도 모집 인원이 5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5명은 사실은 2명, 3명보다는 많은 인원이긴 하지만 5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너무나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입시의 데이터에 대한 의미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12명 정도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원서 지원의 적정 지점이 발생이 되어졌다. 뭔가 기회다. 틈을 노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고,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서 쓸 때 꼭 아셔야 되는 점은 유리하다는 결국 불리하다가 되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게 나만 아는 유리면 상관이 없는데, 모집 인원이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합격 가능성이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다 충원 인원도 늘고, 그럼 실제 선발 인원 한 20명 정도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원서 지원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리하다가 되는 거고, 대신 불리하다는 조건이 발생이 되어지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어요. 12명을 선발하던 대학의 학과에서 모집 인원이 6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결국 모집 인원이 50% 감축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꺼리죠. 왜? 모집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꺼릴 수밖에 없어요. 원서 지원을 꺼리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꼭 고려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5명에서 12명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게 꼭 기회라고 무조건 해석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무려 78명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까지 38명 정도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죠, 여기가. 여기에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78명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기획인재 선형은 3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보면 가군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일반 선발에서 19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1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선발 인원이 되어졌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시게 되면 2023년도부터일 거예요. 2023년도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3.77%예요. 아시는 것처럼 강원이나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학들이 앞다퉈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죠. 정부 시책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가 아니라 60%, 70% 이상으로 지역인재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도에 지역인재 비율이 33.77%였다가 2024년도로 가면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94명이 됐고, 올해 2024학년도는 74.01%에 무려. 그리고 이게 2025학년도로 가면 94명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100명으로 늘어요. 100명. 전체 127명 중에서 100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은 78.74% 정도의 비율이 압도적인 비율이 나오는 거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대 가기가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서울, 경기, 인천처럼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의 선택폭이 매우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전형 방법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어떤 학생들을 원하냐? 첫 번째,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 그리고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당연히 중요하겠죠. 입시에서 한 축이니까. 두 번째는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를 희망하죠. 사실 내신이라는 것은 해당 학교에서의 학생들끼리의 비교 평가일 뿐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무조건 우수하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내신 성적은 학교 생활의 충실도,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줄 뿐이지 전국적인 평가의 우수성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의 우수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수능 성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을.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특히 의과대학에서는 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체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는 수능 체제를 어떻게 바꿨냐면 종전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합이 5예요. 3개 영역 등급합이 5인데 포인트는 과탐을 2과목 평균을 반영하되 소수점 이하를 절사를 반영했는데 2024학년도부터 과탐을 2과목 평균으로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을 필수로 묻고 과탐의 체질을 높인 거죠. 과탐의 체질을 높였기 때문에 결국은 과탐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수능 체제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수능 체제가 상승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수능 체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능 체제의 비중이 높아지면 내신 성적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계 영역 등급합이 5라는 수능 최저가 미충족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의대 전체 구간에서는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1단계 배수가 6배수인데 자, 전남대학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전년도의 경쟁률은 17.60 정도의 경쟁률. 그러니까 1단계를 보통 한 3배수, 1단계가 3대1 정도의 경쟁률로 볼 수 있겠죠. 6배수고 17.60 정도가 되니까 1단계가 약 3배수고 3배수를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면접을 통해서 합불이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면접 일자는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2024학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2024학년도는 지금 보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 여기 10명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12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67명에서 78명이에요. 67명도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모집 인원이 있는 대학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78명으로 늘어나니까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야,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남대학교가 의대 선발인원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정말 환영할 일이다. 좋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전남대에서 78명 정도의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지만 이 78명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전남대도 마찬가지고 경북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뽑을 때 대부분 고등학교의 인원은 어느 정도 할당해서 실제 선발하죠. 우리가 입시 결과를 인터넷 같은 데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북대도 그렇고 전남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고등학교에서 1명, 2명, 3명씩 인원을 분할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남 지역이 넓죠. 광주, 전남 지역까지 하면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거기서 각 고등학교에서 한두 명을 뽑기 때문에 78명 하면은 모집 인원이 엄청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고등학교를 배분해서 뽑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을 이겨야 돼요. 자, 내가 내신 성적이 얼마야? 내신 성적이 얼마니까 내가 의대를 갈 수 있습니까?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 내신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내에서 나보다 다른 학생이 우수한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의대의 원서를 쓰지 않는지, 이게 첫 번째예요.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률을 극복했다면 결국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내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되고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난 다음에 1단계를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면접에서 결국은 합불의 결정을 져야 되는 건데 1단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집 인원이 많이 들었다 이거보다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전남 지역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실제 전남 지역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전남대 의대의 합격률이 높으냐 다시 말하면 학교의 학업적 배경이 우수하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자 전형에서 학생부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나 과학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영 교과목의 범위가 사실상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석차 등급 산출 과목은 기본 점수가 750점이고 실질 점수가 250점이기 때문에 점수 구간이 넓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기본 점수는 0점이고 실질 점수는 15점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이면서 과탐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아졌다. 수능 최저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수능 최저가 별로 높지가 않은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의 지역인지의 공통적 특징은 수능 최저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최저 구간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으로 결정이 되어진다. 경상남도나 북도는 대학들에 따라서 수능 최저 구간이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전라남도 북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대부분 낮은 구간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대부분 높은 구간에서 내신 성적이 확보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5명 모집에 88명이 지원했어요. 17.60의 경쟁률이고 충원율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0%. 전년도에는 33.3%의 충원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원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충원율이고요. 내신 성적은 50%가 1.17, 그 다음에 70%가 1.19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내신 성적이 유지가 되어지는 이유 바로 뭐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라는 개념을 머리에서 지우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생부 교과는 뭐야?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건 내신 성적 중심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학생부 종합은 뭐야?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의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다. 또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은 다소 낮지만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이라고 이해하잖아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정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내신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낮으면 학생부 종합이 학생부 교과만큼의 내신 성적이 발생이 되어진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되겠죠. 결국은 대학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느냐 이거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과연 상위 구간이냐 하위 구간이냐에 따라서 내신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학계열의 비교를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남 전북 지역, 특히 전남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 최저 학력 구간이 짧아요. 수능 최저가 좀 낮아요. 수능 최저가 낮다 보니까 전라남도 지역의 대학,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은 사실상 뭐로 결정되냐면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매우 크거든요. 경상남도 북단은 수능 최저가 구간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다양한 구간에서 펼쳐지는데 전라남도 북도의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낮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높게 형성된다. 결국은 뭐냐면
의대 내에서 안 되면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전남대학교의 의대, 또 그렇지 않으면 전남대학교 치대, 전남대학교 약대, 전남대학교 수의대, 다시 말하면 동일한 대학 내에서 의학 계열의 선택을 바꿈으로 인해서 합격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지 나는 무조건 전남대학교 의대를 쓸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서울 경기 원서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원서 지원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서, 제가 경북대학교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서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어요.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고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면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의대를 원서를 쓰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의대를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나 카톨릭대학교나 고려대 또는 뭐 가천대, 아주대를 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고, 지역인재 비율이 늘면서 수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서 덜 뽑는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꼭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는데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많이 뽑고 또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뽑으면 지역인재 전형을 진행하는 이유가 없죠. 왜? 전북대나 전남대나 또는 원광대나 조선대학교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70% 이상을 줘서 그 지역의 학생들을 뽑았는데 그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의 상위권 대학으로 다 붙어버리면 지역인재 상위권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다 벗어나 버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인재 전형을 진행하는 취지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서울, 경기, 수도권의 대학에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는 전남대학교는 무조건 의대 쓰고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으로 원서를 써서 또 의대를 쓴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전남대학교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학교, 전남대학교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학교,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도전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전남대학교 내에서 의대를 쓸 거냐, 전남대학교에서 치대를 쓸 거냐, 약대를 쓸 거냐, 수의대를 쓸 거냐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건 지역인재 전형은 아니지만 고교생활 54 전형에서도 보면 의예과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1.19, 그 다음에 치의학과는 1.16, 그 다음에 약학과는 1.42, 그 다음에 수의학과는 1.62 정도의 내신폭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동일 대학 내에 의학 계열이 4개로 구분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들을 통해서 전략적 원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신 성적이 1.3이야. 나는 무조건 의대야.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만약에 1.3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디를 쓰는 게 적절해? 전남대학교 약대나 전남대학교 수의대에 원서를 쓰시는 게 원서 지원의 적절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남, 전북 지역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 고교생활 54 전형이 세계영역 등급 합 5의 과탐 2과목 평균으로 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36 구간이고, 원광대학교 소립 면접 전형이 36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북대학교만 다소 다른데 전북대학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이란 말이에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5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3호 정도 구간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 전라남도나 북도 지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낮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3호나 36 구간이다. 그러면 의대의 수능 최저에서 좀 낮은 구간이잖아요.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결국 뭐가 강조가 돼? 내신 성적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상위 구간처럼 3, 4 구간이거나 3, 3 구간이거나 4, 5나 4, 6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수능 최저가 높아지면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3호나 36 구간이 대부분이고 더군다나 4개 대학이 비슷한 구간에 몰려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대학들은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한 내신 성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보시게 되어지면 올해는 78명으로 모집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67명에서 더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을 보면 2023년도에는 8.82, 2022년도에 10.5, 2021년도에 9.16, 2020년도에 7.8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죠. 경쟁률이 낮아요. 전남대학교 의대의 경쟁률이 낮아요. 경쟁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거예요. 교과 성적. 교과 성적이 1.19, 1.13, 1.18, 1.10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교과 성적을 결과로 보시고 실제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왜냐하면 1.0이나 1.1 정도의 내신 성적이 맞아야만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전남대학교 의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내신 성적 우수한 학생들. 근데 그런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교 공부는 충실하게 했지만 실제로 수능 공부와 같은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 탐구, 교과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다소 낮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결국은 뭐냐면 수능 체질을 조금 더 높임으로 인해서 내신 성적도 우수하면서 수능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을 좀 더 뽑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질 수가 있고,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의 과탐을 올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서 큰 폭으로 하락이 되어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전남대학교가 78명을 선발하는데 3호 구간이에요. 그렇죠? 조선대학교가 3호 구간이고 원광대학교가 3육 구간이고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는 4, 6의 두 과목 절사 구간이니까 대략 3호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구간에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학교가 다 몰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결국은 전남,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들은 내신 성적이 매우 높아요. 거기에 비해서 경남, 경북 지역을 생각하면 보시는 것처럼 3, 3이 들어가는 계명대학교가 3, 3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 3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4, 5 정도의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매우 높죠. 수능 최저가 낮은 구간을 보면 경상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낮고 경상대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남이나 경북 지역이나 경남 지역은 수능 최저의 높낮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신폭이 다양하게 발생이 되니까 결국 원서 지원의 다양한 구간이 발생이 되는데 전남, 전북 지역은 수능 최저가 낮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일정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지 못하면 의대 원서 지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는 동일 대학 내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가 있으므로 의학기열 내에서의 학과를 낮춤으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합격을 노리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타 지역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에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결국 전남대는 무조건 붙어야 되는 대학이지 전남대학교 의대에 무조건 원서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남대는 무조건 안정지원. 왜? 지역인재 전형에서 합격하지 않으면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나면 합격하기 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4학년도부터 미선발합니다. 2023년도까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14명이 있었습니다. 자, 지역인재 충원율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원광대학교가 있는데 충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어디야 봤더니 조선대학교. 그 다음에 높은 학교가 어디야 봤더니 원광대학교. 충원율이 가장 낮은 학교는 전북대학교. 그 다음에 조금 나은 대학교가 전남대학교고 되죠. 조선대학교의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조선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1차적으로는 어디에 넘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전남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선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평균이 1.2, 1.12 정도가 되어지면 조선대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의 학생들은 어떻게? 전남대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원광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전북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전북대의 지역인재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합격률이 매우 떨어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1.34나 1.36 정도가 교과 평균 성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1.34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을 가지고
그죠? 가지고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나서 붙기가 어려워요. 내신 성적이 경쟁력이 크지 않죠. 하지만 전남대학교는 1.08이나 1.10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서울 경기권에서 또는 서울 경기권을 벗어난 충청 지역이나 강원 지역에서 교과 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62.68% 정도의 충원율이라고 한다면 전남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충원율은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역 인재 전형에서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전남대학교 의학계열 입시결과 분석 요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보여드렸던 거는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었고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남대학교 무조건 의대 쓴다. 이렇게 하시면 전남대에 떨어지면 서울, 경기, 인천 의대 붙기 어려워요. 더.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학교는 무조건 붙여야 돼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합격하는 것만큼 유리한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또는 치대 또는 약대, 수의대 중에서 합격을 노리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의 내신 평균 성적이 1.1, 치의학과가 1.29, 약학과가 1.36, 그 다음에 수의학과가 1.44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남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는 학생이라면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건 내신 성적에 따라서 전남대 의대를 쓸 것인가 조선대 의대를 쓸 것인가를 고민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남대 내에서 1.1의 내신 성적, 1.29 내신 성적, 1.36의 내신 성적, 1.44의 내신 성적으로 결국은 의학계열 내에서 내신 성적이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라남도 지역에 또는 전남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성적이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생각하냐면 전남대 의대를 꼭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전남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북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경북대학교도 또 부산대학교 지역인재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에서 합격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만 지역인재 전형에서 합격을 꾀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으로 전략적으로 원서를 쓰셔야지 지역인재 전형에서 무조건 의대를 가겠다라고 딱 지정을 해버리시면 잘못하면 원서 지원이 매우 불리할 수 있다. 요 점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남대학교는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정을 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90.7%. 과학고가 2명이 2022학년도에 합격이 되어졌습니다.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재고는 0명이고 자사고가 6명, 자공고가 54명, 외고나 국제고 1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의과대학이라 하더라도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이 일반고거나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남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78명,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12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일반 전형에서 19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15명을, 13명을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전년도보다 더 높아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남대학교가 너무나 먼 대학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뭘 생각해야 된다?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는가? 이거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전남 지역의 고등학교들과의 경쟁에서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가? 이걸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하고 그리고 면접을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인재 전형에 맞게끔 원서 지원의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고 나면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이나 타 지역의 원서를 쓸 때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또 다른 전략이. 지역인재 전형과 동일한 접근 방식의 원서 지원의 전략으로는 합격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의대를 가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의대에 대한 열망과 선호도가 너무 강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현재 의대를 다니고 계시면서 수시 지원 다시 하시는 분들,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원서 지원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가끔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컨설팅 문의하시는 분들이 나는 컨설팅을 8월에 하고 싶다. 9월에 하고 싶다. 물론 적절한 시점이죠. 원서 지원 마지막에 학생부가 모두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대학 결정을 하는 거 좋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지금 먼저 1차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부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또 3학년 학생부에서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진로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는지 이 학생부의 수정 방향을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가 뭔지 또 학생부의 수정 방향이 뭔지 3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정도에 어느 정도 학생부가 마무리되어지거나 여름방학 시점이거나 또는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 대학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8월이나 9월에 가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점검하시고 최종적 원서 지원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남대학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약속드린 대로 경상남도와 북도 중에서 하나의 대학을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당분간은 전라남도 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북도를 오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서울 수도권의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